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상에서 때때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보았던 한 사람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무서운 경험들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떠도는 영혼들부터 잊을 수 없는 단한 인상까지 이 숨겨진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주변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곤퍼거님. 저번에 꺼내서 귀신의 옷을 입은 사연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귀신을 봐왔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보할 내용만 단순한 대답보다는 귀신을 보는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살던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내던 아파트의 303호에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분 다 마음씨가 정말 좋으시고 어린이들을 좋아하셔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를 예뻐해 주셔서 작은 사탕을 주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302호에서 불이 났고 옆집에 사시던 두 분도 모두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고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희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3층에만 가면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없는데도 한참 멈춘다는 말이었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직도 이 중에 계신다고 생각하셨는지 엘리베이터 앞에 이웃들이 제자 음식을 조금 놓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저를 예뻐해 주셨던 두 분을 만남을 용기도 안 나서 의도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안 탔습니다. 다음 해 명절에 저는 심부름 때문에 21층에 가게 되었습니다. 21층을 계단으로 갈 수는 없어서 서글픈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정말로 3층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던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저를 쳐다보며 303호 쪽으로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3호 앞으로 뒤쫓아놨는데 그곳에는 노고우 대신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서 쪽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살짝 쳐다보니 제사밥을 개벌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노부부는 아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엘리베이터로 다시 탄 것인지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에 그 사람들이 일제히 엘리베이터를 쳐다봤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와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휙 돌려서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계단 쪽으로 냅다 뛰어갔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탈 자신은 없었죠.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다행히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 저는 저더러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섭다기보다도 303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드셔야 할 밥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는 게 서글퍼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아파트를 떠나고 이사간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갈 아파트는 크고 좋았습니다. 원래 거의 모든 집에는 귀신이 살고 있으니 처음에 이사 오는 곡 귀신들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 반에 있는 여자는 제가 봐도 소름이 끼쳤죠. 쾌만 존원에 눈물 자국이 있고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서는 계속 흐미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계속 제 방에서 흐미끼다 보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제 방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가끔 보이는 자취방 계단을 보면 귀신들이 가위 눈이 때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 방에서는 24시간 그 광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는 사람 두 손으로 바닥을 긁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악을 쓰고는 울침소리로 뭐라 말을 하고 이러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인터넷 카페에 제 사연을 올렸는데
나이 공개 때문에 단지 초등학생이어서 지자처럼 몰았나 봅니다. 그 정도로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고 무당 앉아라 가라 하시게 말이 많았는데 그 전에도 귀신이 보인다고 말했더니 심리장당소로 답이 되었어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꾸 귀신이 보이면 소금을 뿌리면 된다고 해서 소금도 숨겨왔고요. 아무튼 저는 그 귀신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 방이 너무나도 싫어서 부모님께서 주무시면 화장실로 가서 뚝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안함소리나 들리며 괜히 양치 않은 척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게 되니까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빗으면 뭉텅이로 빠지는 수준까지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른 건 정말 잘못된 뜻이었죠. 제 방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지영아 라며 발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제 이름은 지연이다 아니고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뭐라 우말거리는데 엄마라는 말을 이상하게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반해져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들어온다는 저를 따라다녔죠.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제 귀 옆에서 들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밤이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눕든 화장실에 눕든 자려보너라면 제 옆에서 쪼그려 앉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워낙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웅얼거려도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묘하게 이상한 말을 문맥 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연아 엄마 물고기 날아갔어. 행복한 생활 나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안 보이는 척을 하고 부모님 방에서 자려고 하니까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고 쌍나님이 저를 납치했다느니 엄마만 보면 발작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결국에는 일이 터졌습니다. 밤에 엄마의 팔을 그 더러운 손으로 뻑뻑 긁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잠을 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엄마가 만나기만 해도 칼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현이 내 자식을 뺏어갔어 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제가 그 여자의 자식인 게 말이 안 되는 게 연극활동 소품으로 가발을 쓰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흐느끼며 악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의 팔을 계속 긁었더니 엄마의 팔에 알러지가 생겼죠.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계속 감한약을 추천하더랍니다. 결국은 아직 임산시험이 통과도 안 된 위험한 약까지 쓰게 됐습니다. 어느 팔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서 부모님께서는 혹시 집이 더러운가 싶어서 결국 이사를 가게 됐고요. 속으로 난 정말 기분 나서도 혹시 따라오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엄마의 알러지도 이자하자 한 달 되어서 씻은 듯이 나았죠.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불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이 겪었던 무서운 상황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